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빈센트와 편다송입니다. 네, 지금 9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피 지금 6.8% 상승해서 7,30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지금 5.1% 상승해서 820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수급 보시면요. 어제에 이어서 개인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폭이 컸던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HLB가 허가 불발 사유로 지적된 사항이 해소됐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오랜만에 너무너무 좋은데요. 요즘 반도체가 네, 아주 핫하잖아요. 핫하죠. 지난주 나스닥, SK 하이닉스 상장에 이어서 다음 주에 창신 메모리가 드디어 상장 오는군요.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김교환 의원이 사실 여의도에서 이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좀 볼까요? 이 IPO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어제 저녁에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공모가라든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약을 하게 되는데 그냥 제가 뭐 전략이나 매크로 이런 걸 보는 입장에서 일단 제 느낌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오늘 제가 뭐 살 수도 없는 CSMT 뭐 제가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네네. 국내 영향이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요. 일단 제가 좀 느낀 거는 이 CSMT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글로벌 중국 1위 메모리이기도 하고 글로벌 4위까지 지금 올라와서 마이크론 정도의 수준의 캐파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건 저희가 이제 기존의 이 업체가 사실 중국의 간절함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가장 큰 병목이자 뭐 수뇌부 입장에서 가장 이제 곤란한 부분이 역시 반도체인데 네. 그 관련된 성과에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2차 정도의 관문을 좀 통과하는 그런 게 이제 IPO의 상징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어제 이 언론 보도라든지 중국 내 반응을 좀 보고서 공모가가 확정이 돼서 이제 시총이 이제 예상 시총이 나왔는데 전반적인 반응이 좀 탐욕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아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중국이 기술력 문제도 있고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항상 뭔가 마진율이 높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맛을 봤을 때 얼마나 공급 과잉을 만들고 탐욕적으로 나왔는지를 좀 많이 봤었었죠. 뭐 저희가 그쵸. 예전에 뭐 네네. 철강, 조선,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모두 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뭐 다른 얘기라고 반도체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어제 반응이 뭐였냐면 어제 일단 저희가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정해 보면 27일 정도에 상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지금 조달하겠다는 액수의 한 2배 정도 오. 몰려서 이제 2배 정도 조달하겠다. 그래서 대략 한화로 치면 한 13조 원 정도, 한화 13조 원 정도 조달하는데 예상 시총을 원래 당초에 이 IPO 신청했을 때는 한 3천억 위안 정도 얘기를 했다가 어제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한 6천억 위안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순익 기준으로 PER 적용을 하면 대략 한 뭐 6배 정도 가져온 건데 사실 저는 이것도 적정하다고 보는데 중국 언론의 분위기는 최근에 실적이 너무 지네들도 좋아지다 보니까 네. 이거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공모가 책정한 거 아니냐 뭐 1조 RMB 정도 얘기하더니 왜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느낌의 좀 의견들이 좀 있어서 네. 사실 작년 순익 기준으로 하면 300배 나옵니다 PE가. 그러니까 아하. 사실은 올해 이 세상이 좀 바뀌어서 중국도 흑전하면서 CSMT도 입지가 많이 올라간 거라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중국 시장에서도 눈높이가 지금 많이 높아졌고 본인들이 최근 한 뭐 불과 몇 달 사이에 반도체 포모가 일부 이 CSMT 상장이나 이런 기대감으로 좀 일부 해소화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눈높이들이 높아진 투자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건 간에 이번 상장은 중국 내 입장에서 보면 정부 자금이 들어갔던 이제 CSMT가 상장하면서 일부 이제 자금들이 시장에 공모가 되고 요번에 조달한 자금이 뭐 13조 원 정도 한화로 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캐펙스로 당장 기대하기보다는 내년, 내후년까지 사실상 이제 중국의 새로운 반도체 캐펙스가 시작이 되고 중국 내 장비나 소재 이런 업체들이 이제 국산화율을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작점 정도인 것 같고요. 그때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CSMT는 우리나라 실력이 오히려 격차가 있다는 걸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고 네. 당장 본인들 그 물량도 지금 못 맞추는 상황에서 뭐 당장 들어와서 1, 2년 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공급 과잉이 뭐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도
레거시 쪽에서 가격이 오르고 어떻게 보면 생전 처음 보는 이런 단가 상승을 경험을 하면서 탐욕을 자극하고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자본시장도 상당히 지금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시작점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치명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네.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작년 이익으로는 300배, 올해는 6배 정도 추정치로 가면 네. 올해 돈 엄청 벌었네요. 돈을 엄청 벌었고 네. 사실은 4월 달에 이거 IPO 신청 관련된 이제 실적 갱신하면서 다 놀랐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사실 뭐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중심이었듯이 중국 언론과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개장을 보고 상당히 부러워하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뭐 탈부동산을 통한 주식 이동 또 지금 메모리 막 하고 싶은 온갖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보여줬고 선도했기 때문에 네. 사실 중국도 반도체 포모가 많았는데 이번 실적이 공개가 되면서 어쨌건 우리나라 그러니까 결국에 병목의 수혜를 본 거고 본인들 DDR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숨에 7년 적자가 흑전이 되고 매출이 6배가 뛰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을 목도한 게 처음이라서 사실은 올해의 실적이 아무리 구조적이고 이 지속된다 가정하더라도 조금 중국 입장에서도 좀 흥분해 있고 고무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되게 오래 보셨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여의도에서 엄청 오래 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탐욕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정말 기대감이 크다. 그것은 위기감일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략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중국에서 최근에 완전히 양극화된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게 벌어집니다. 제가 그냥 돈의 흐름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구경제, 신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금 뭐 중국 지표 요새 매크로나 이런 것들 큰 관심 없으시지만 은행 대출이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고 장기 금리는 엄청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했고 뭐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런 쪽의 주체들은 완전히 망해서 그들의 차입이 없어지면서 대출은 급감했죠. 근데 지금 CSMT 저희 IPO에서 보실 수 있지만 작년에 홍콩이 5년 만에 IPO 1등을 했고 많은 자금은 어떤 그 자금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 신경제 쪽에 몰려서 반도체, 장치산업, 자본재, 소위 말해 이제 중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글로벌로 지금 AI 투자 때문에 마진이 난다는 산업으로 아주 엄청나게 몰리면서 자본시장이나 산업자본들 투자는 엄청 화랑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국의 막대한 돈이 사실 자본시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네. 이쪽에서 발행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심지어 지방정부까지도 들어와서 이 IPO에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걱정하는 게 산업 자체가 중국이 우리나라랑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구축을 하고 있고 네. 사실 반도체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2류, 3류에서 지금 1류로 가고 있는 산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자본이 너무 특화돼서 몰리는 부분들이 결국에 공급 과잉을 만드는 산업들이 또 늘어날 수 있어서 사실 제가 좀 오랫동안 중국을 봤지만 전반적인 이렇게 레버리징 환경 자체가 양극화가 돼서 몰리는 걸 보면 아까 빈센트님도 얘기하면서 좀 세상이 바뀌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자본이나 주식시장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중국도 웜업만 한 단계에서 지금 주식 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부분도 결국에는 산업 투자 캐펙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 기회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산업들, 장치 산업들이 상당히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이 또 중국이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도 변곡점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자금 흐름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창신 메모리 상장도 있지만 양쯔 메모리도 네. 상장이 예정되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양쯔가 YMTC인데요. 네. 올해 이제 저희가 중국 쪽 IPO를 좀 꼭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이 CSMT는 시작점이고 8월쯤에는 아시는 이제 로봇 스타트업이었던 유니트리가 네네. 상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니트리는 뭐 지금 당장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고 CSMT는 돈을 버는 회사라서 지수 편입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양쯔 메모리 YMTC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CSMT 사례를 봤을 때는 한 10월 정도 이제 상장 통과가 돼서 네. 최종적으로는 4분기 상장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양사가 지금 합쳐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낸드 쪽이나 메모리 1등이 각각 상장하는 거고 이 둘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글로벌 이제 주류 기업으로 좀 들어간 이제 업체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내년에 이 두 개 회사의 어떤 시가총액 반영된 부분과 이들이 하는 캐펙스나 이런 것들 기대감이 이제 중국 자국 내에서는 이제 스타 50 지수라 불리는 과창 50 지수에서 상당히 네.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말씀 주셨다 보니까 올해
창신과 양쯔가 상장을 하고 결국 이 돈들을 캐페스 투자를 엄청 할 텐데 그게 내년도에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 마찬가지고 투자를 지금 엄청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우리가 항상 이 투자를 많이 한다 좋다가도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야 이거 그러면 또 가격 무너지고 과잉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감이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장치 산업 쪽에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나 관련 투자들은 정점이 내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보다 뭐 하이퍼스케일러나 뭐 여러 가지 AI 투자가 전반적으로 중국이 한 2년 정도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후행해서 생각해 보면 뭐 내년 내후년까지가 투자의 정점일 것 같고 이 장치 기업들이 사실은 지금 이미 가동률 다 돌리고 있고 램프업하는 스케줄을 보더라도 사실 당장 내년에 저희한테 뭐 심각하게 당장 단기적으로 쏟아낼 물량을 뭐 그런 쪽의 어떤 증설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제 주식은 미리 이런 것들을 선반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보고 내년에 또 저희가 뭐 정점 논란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전략 담당자 입장에서 보자면 기본적인 스케줄 자체는 그냥 중국도 다른 레거시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의 가격 상승에 기반한 확장의 시작이라서 당장 뭐 치명적으로 저희가 현 시점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새 중국 자본의 흐름 자체 그리고 네. 뭐 어떻게 보면 VC나 뭐 어떤 투자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비슷한 산업들의 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다양한 신산업에서도 중국발 또 중국이 시장을 너무 망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흐름들은 좀 예상이 되고요. 뭐 캐펙스나 이런 것들은 그냥 상장하면서 중국의 생태계가 구축되는 과정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중국의 데이터 센터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자체도 미국의 한 9분의 1 정도 되죠. 미국이 너무 하늘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뭐 캐펙스 이게 둔화되냐 마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도 똑같고 아하. 다만 중국의 이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는 미국과는 좀 다르게 약간 가성비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다양한 영역에서 싸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도 구축 비용이나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이 미국보다 많이 싸고요. 네. 뭐 에너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이미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를 좀 노리는 투자들이 좀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은 중복된 투자나 이런 쪽에서는 당장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네. 사실 김경환 의원이 뭐 물론 말씀도 잘하지만 이 김경환 의원은 데이터와 차트를 봐야 되는데 PD님 여기 됐나요? 원래 준비해 오신 그 장표가 다 있는데 아까 기술상의 문제로 약간 연결이 안 됐었는데. 네, 띄워져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좋습니다. 장표 얘기를 네. 좀 많이 못 드렸고요. 네,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조금 제 이 부분 이제 구도로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 부분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가져다 놓고 얘기해 드리는 건데요. 왼쪽 조금 확대해 주시면 중국 대출하고 이제 주가 흐름 좀 보여드리는 건데 네. CSI 300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왼쪽 항상 차트. 네, 네. 왼쪽 차트. 그래서 보시면 중국은 이제 대출은 계속 둔화되고 있고 한 7년째 빠졌죠. 그리고 은행 대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는 지금 사실 가계부채도 늘고 부동산 대출 여전히 많잖아요. 중국도 많습니다만 증량은 상당히 급감하고 있고 사실 부동산이나 뭐 고정자산 투자는 폭망 수준까지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시장 관점에서 이미 반영을 했고, 근데 중국도 너무 우리나라랑 비슷한 제가 산업 모델을 이제 추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이 되게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출이 늘어야 주가도 같고, 그 는다는 것 자체가 부채 확장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규모적으로 이제 커왔었는데, 과거의 패턴이. 네. 그러니까 대출이 줄면 중국은 주가가 되지 않는 패턴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산업자본이 다 주식으로 들어오고 주식시장은 별도로 이제 어떤 레버리징을 일으키다 보니까 상당히 산업 구도가 이제 우리랑 유사하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신산업 쪽, 뭐 첨단 제조업 이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장표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중국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내수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중국의 장기금리랑 중국의 건설업 데이터 이런 쪽이 상당히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의 이번 CSMT 상장 또 앞으로 YMT 시장 이런 쪽의 상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중국 쪽의 IPO나 주식 발행 또 관련 회사 기업들의 이런 채권 발행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갈 것이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유한 자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가계 자금이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촉발이 됐는데 근데 중국은 계기는 못 찾고 있지만 전반적인 부유 자금이 대기 자금이 계속 주식을 하려는 시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산업 쪽에서도 탐욕을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눈높이가
갑자기 높아져서 상반기에 뭐라도 된 것처럼 지금 굉장히 그 어떤 CSMT 시총 얘기를 막 엄청나게 할 정도니까요. 근데 사실은 투자자들도 그리고 중국 기업 가게 모두 다 저금리에 지금 상당히 그렇죠. 고생을 하고 있고 투자 자산을 막 찾고 싶어서 난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업들도 되는 산업, 로봇, 뭐 피지컬 AI 쪽 무슨 뭐 된다는 산업 쪽에 다 몰리듯이 가게 역시도 희소된 성장에 대한 이제 목마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실 중국 주식시장도 전체 가게가 보유한 주식 자체가 전체 자산의 뭐 3%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어떤 촉매를 기다리고 있고 자금 이동의 어떤 초기 단계라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자산 시장도 주식화되는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셔야 되고 초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은 중국도 나름 올해 상반기에 신고가였던 부분이 네. 그 아까 CSMT가 상장하게 될 과창 50 지수 혹은 CATL이 있는 차이넥스트 이런 쪽도 상당히 신고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인민들이 해외 주식 투자는 지금 제한되고 있는 것이죠. 홍콩을 해외로 보면은 홍콩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렇죠. 네. 제한된 영역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뭐 미국이나 DM 마켓을 뭐 쉽게 투자할 수는 없고 주로 다 홍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면이 있어서 중국 중상층이라고 소위 말했던 기존에 부동산만 갖고 있던 주체들은 투자 대상거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예금 금리도 형편없고요. 모든 전방위적으로 ROIC나 ROE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투자 자산 찾기가 좀 어려워서 뭐 부자들은 홍콩 부동산도 이미 샀고 2년 전에 홍콩 바닥 찍을 때 빅테크도 샀을 것이고요. 일부 하이닉스도 샀을 거고 네. 전반적으로 나왔지만 그건 굉장히 소수고 해외 투자가 보편화되지는 않았고 자국 내에 자산 위주로 투자해야 되는 협소한 위치입니다. 중국이 드디어 어떤 촉매제에 의해서 중국 주식시장이 개인들이 열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엄청나겠네요. 속도도. 기관, 개인 사실 다 주식이 없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버블 없이 가보자 하지만 이제 재상선 소득,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중국 고용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이제 계기 자체가 장기적으로 미국식의 주식을 많이 편입하고 연기금 제도, 무슨 뭐 전반적인 퇴직금 제도 이런 거를 다 주식으로 바꾸려고는 하고 있고요. 근데 주식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양이나 이런 쪽에 한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시아의 어떤 부정적인 면들도 다 갖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쟁이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로컬 자금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소수의 성장 산업에 상당히 돈이 많이 몰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 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국은 전반적으로 이런 테크나 CSMT가 상장하는 이런 지수 쪽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과열과 버블이 반복될 것 같고요. 네. 조금 과거의 어떤 내수주가 가던 시대랑 좀 다르게 중국의 테크 시대 쪽에서 탐욕이 좀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계속 캐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하반기 중국 시장 전망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CSMT 상장 얘기를 좀 드렸고 사실은 네. 뭐 깊이 있는 얘기를 드리기에는 뭐 저도 뭐 그 종목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아까 IPO나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 과창 50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장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그 항상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국내장이 당연히 좋았고 해외 주식에 대부분 미국을 하시고 중국 주식을 기존에 갖고 있던 경우는 대부분 홍콩이나 내수주여서 좋은 기억을 못 드렸고 그러다 네. 보니까 상반기 중국에 대한 관심은 이제 무풀 상태, 악풀도 아니고 무풀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지수는 계속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게 심천이고요. 심천의 차이넥스트, 창업판이라고도 부릅니다. 국내에 뭐 ETF 투자 가능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중국의 진짜 실력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미래를 반영하는 게 아까 CSMT가 상장하는 스타 50 지수라면 네. 지금의 실력을 반영하는 것. 네. 그러니까 중국도 수출이 대단히 좋고 자본재를 엄청 팔고 있는데 그 실력을 반영하는 게 심천이고 심천의 차이넥스트 지수입니다. 네. 보시는 왼쪽은 차이넥스트 지수의 주인공 종목들 중에서 상위 업체들 뭐 CATL이나 이노라이트 같은 이제 광모듈 업체들, 중국의 바이오 업체들 이런 애들이 ROE가 굉장히 높다는 걸 보여드리는 장표고요. 오른쪽은 차이넥스트 지수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적이 있습니다만 수출과 자본재의 경쟁력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밸류에이션이고 이 지수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중국이 혹시 이제 사실 이 차이넥스트 지수도 우리나라 하이닉스를 바라볼 정도로 AI 관련된 이런 병목, 인프라가 꺾이면 해외 매출 노출도들이 높은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떴기 때문에 차이넥스트는 같이 빠집니다. 다만 중국 차이넥스트의 특징은 에너지, 비철금속, 히토, 바이오, 로봇 전반적으로 중국이 좀 펼쳐놓은
자본재 산업재 종목 구성이 많고 돈을 이제 버는 기업들이 중국 내에 많지 않았는데 네. 내수를 제외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차이넥스트를 하반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산다면 차이넥스트 지수를 꼭 어허. 편입하는 전략으로 중국 투자를 하시는 쪽 투자자에게는 권고를 계속 드리는, 사실 뭐 1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워낙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투자를 안 하시고 뭐 항생테크나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 두시기도 했고, 저희도 전반적으로 요 지수는 그냥 어떤 구조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넥스트 지수가 상당히 지금 가장 가깝게 중국의 실력을 좀 반영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아까 그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야, 김경환 의원이 제가 기억하는데 저거 한 2,000포인트 내외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엄청 올랐네요. 오르긴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도 뭐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차이넥스트, 그리고 최근 두 달은 중국도 반도체라서 이제 스타 50 지수, 과창 50 지수 올랐고요. 이게 저희가 어제 중국 6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대한민국도 당연히 수출이 제일 좋습니다만 중국도 수출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품목별로도 그렇고 또 AI 관련해서 투자도 그 수출도 그렇고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예전에 아프리카 쪽 우회수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를 가장 많이 합니까? 중국은 수출을. 어디면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다 좋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아시아 공급망이나 아세안 쪽 지역은 뭐 한국 쪽이나 이런 쪽이 덕이겠지만 기본적으로 40% 이상 나오고 있고 미국, 유로존도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동 사태 때문에 눌렸던 부분이 미국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미국 쪽 나가는 수출에도 변압기라든지 이런 그 컴퓨팅 관련된 부분도 꽤 많고요. 그래서 지역도 굉장히 지금 펼쳐놓은 부분들이 우회 수출로만 볼 수 없는 이제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도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단가가 이렇게 올라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죠. 아시는 대로 이제 뭐 Q 위주로 간 거고 박리담회인 국가인데 AI의 이제 반도체 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출 단가들이 오르다 보니까 PQ가 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간다 개념이 아니라 최근 1년째 중국 수출을 계속 자세히 본 입장에서 보면 AI 수출의 기여가 한 30%가 되긴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보다 그나마 장점을 찾자면 반도체 같은 특정 품목의 의존도가 좀 분산돼 있고 쏠림이 좀 덜하네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반도체 제외하면 중국이 그래도 2류, 3류에서 1류로 올라오는 품목이 많아졌다. 조선, 뭐 산업재, 자본재 많죠. 네. 근데 이게 많이 펼쳐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가도 오르고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까 그런 부분이 베팅을 저희가 한다면 아까 차이넥스 같은 지수가 이제 그런 걸 반영하는 거고 네. 수출의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다른 루트긴 하지만 자기네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중국은 쏠림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런데 내년에 중국도 쏠림이 우리처럼 한쪽으로 확 몰릴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치명적인, 그러니까 정말 우리 네. HBM스러운 특정한 무기는 없는 것 같고요. 중국의 이제 장단점,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분산돼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마진을 남기기 시작한 산업들도 이제 특화되고 있어서 이제 중국의 쏠림은 없던 마진들이 생기는 이런 자본재나 수출 기업들한테 이제 많이 밸류에이션을 주겠죠. 그래서 네. 그런 쏠림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뭐 개별 종목 투자는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과창 50 지수나 차이넥스트 같은 지수는 꼭 보시면서 뭐 반도체만 계속 가는 사이클이 아닐 수 있고 분산될 수 있는 사이클, 뭐 중국이 잘하는 전력, 에너지, 인프라, 자본재 이런 쪽에서 조금 보신다면 해외 자산 쪽에서 일부를 좀 이동하는 부분에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차이넥스트 차트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 왜냐 너무 신기한 게, 야, 우리 김경환 의원이 뭐 꼭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지만 이분이 자기 분야에서 지금 1등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심전 차이넥스트 저거를 2배 이상 만들었네. 뭐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쏠림은 그러니까요. 상반기에 굉장히 심했죠, 중국도. 근데 밸류는 또 고만고만하네요, 아직. 뭐 21년 고점 대비해서 아직 30% 정도 여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니까 이제 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소수 지수긴 합니다. 중국이 실적이 굉장히 최근 5년 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네. 실적이 나오는 굉장히 그 날카로운 부분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향후 1년 보더라도 실적 쪽에서의 추정치나 이런 것들은 중국 본토에서는 가장 좋은 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종목들 개별은 투자가 어려우셔서 지수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이넥스트. 전반적인 중국 시장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내에 중국 관련주는 어떤 걸 주의 깊게 보면 되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상반기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장의 상관계수가 뭐 역대 최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뭐
크게 수혜도 없었고 피해도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부분 중에서 공급을 좀 줄여서 투자가 이제 줄기 때문에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학이나 기존의 시클리컬 같은 업종들 그리고 일부 중국도 소비주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알파 전략들, 종목 전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실 필요는 없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줄여서 좋은 쪽 품목에서 일부 네. 소비주나 시클리컬 종목들의 플레이가 좀 가능한 정도 수준일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CSMT나 이런 상장 이슈는 뭐 저희가 수급을 당장 뺏어갈 것도 아니고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치명적인 어떤 기술적인 위협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시면서 리스크는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좀 쫓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늘 내일 오늘 이번 주는 금요일이 휴장이죠. 네.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이번 주 어떤 마음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아, 네. 변동성 매우 크죠. 어제만 네. 봐더라도 되게 공포스러웠고 오늘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 중장기 시계를 갖고 우리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려면 전략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불안하다.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과거의 패턴은 이미 떠났어야 된다. 떠날 차례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돈을 버는 기업에 우리는 집중하자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